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을 계승한 동양의 명상가로서 마음챙김 명상법, MBSR을 창시한 서양의 대표 명상가 존 카바찐 박사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분별심이 탐욕과 공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명상과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79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4부대 중은 계산조인 신라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고 계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어 미래 30년을 향한 새 비전을 선포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전통사찰 호합사가 산사 문화축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호합사는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을 비롯해 청년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전법 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불교계 NGO 단체가 협업해 개발도상국을 20년 가까이 돕고 있어 국제 구호 활동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을 계승한 동양의 명상가로서 마음챙김 명상법, MBSR을 창시한 서양의 대표 명상가 존 카바찐 박사와 현대인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진우 스님은 AI의 도전과 지구온난화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분별심이 탐욕과 공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명상과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상가 진우로서 뉴욕에서 서구의 대표적 명상가 존 카바찐 박사와 만나 선명상의 출발은 간화선임을 알렸습니다. 법문가 강연에서 늘 강조했던 분별심을 떠나기 위한 방아착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방아착을 하면서 방아착하는 가운데 그 양쪽의 그 분별심, 예를 들어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두 상대적인 분별심을 떠나. 의사 출신인 존 카바찐 박사는 온갖 고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병원에 부처님의 법을 펼칠 절호의 장소였다며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MBSR은 전적으로 다르마에 기초한다고 전했습니다. So the first meditation, because the Buddha of course taught there 4 doors into formal meditation practice: sitting, standing, walking, and lying down. So in MBSR, first meditation practice, lying down meditation, body scan. 괴로움을 어떻게 열게 할까에서 시작된 법거량은 개인을 넘어 AI의 도전과 지구온난화의 해법 등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존 카바찐 박사는 이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의 지혜를 마음챙김으로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5 billion years of evolution on planet Earth, of life on planet Earth. We should not discount the analog genius of our intrinsic original Buddha nature. 이에 대해 진호 스님은 인류 위기는 개개인의 고락에 대한 분별심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결국 거대한 공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특히 지도자들이 선 명상 등으로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각 개개인의 이 분별심이 이게 이제 탐욕을 낳고 이 탐욕이 결국은 거대한 그런 공업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한 공업이 이런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난민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바람 열행을 모두 해야 되고 선명상과 마음챙김을 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 진우 스님은 분별을 떠나야만 탐욕으로 인한 갈등이 인류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를 위한 보편적 방편이 선 명상임을 존 카바찐 박사와의 법거량에서 설파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산문을 연 지 1379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4부대중은 계산조인 신라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고 계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46년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가 영축총림 통도사를 창간한 지 올해로 1379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라는 자장율사의 가르침은 1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도사의 전통으로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도사 4부대중은 계산대제 법요식과 자장율사 연고제를 봉행하며 계산조 자장율사의 덕을 기리고 계산 정신을 본받아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들은 계율을 중요하게 또 지키고 대중이 화합하며 정진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라는 정정의 교실을 봉지하면서 함께 탕마하고 역대 계산조 스님부터 역대 소사 스님네들 그 모든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화합 정진을 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이 통도사가 제 출가 본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출가했을 때 가졌던 그 출가의 정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가하고 나서 출가 본사의 가장 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전법에 지금 전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법의 정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식에서는 수행과 학업에 정진 중인 스님 42명에게 영축 장학금이 수여됐고 통도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불자에겐 공로패와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또 통도사 스님들의 일상 사진전 나도 작가다와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서예전, 제3회 전국 초중고 사생 실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자장율사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그리고 불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아우러지는 또 그리고 불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통도사 역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더욱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써 올해 통도사 계산대제는 원만 회항됐고 국화 장엄은 방문객을 위해 당분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2회 국제 차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울산대 노성환 명예교수와 부산여대 김혜숙 외래교수, 중국 천태 차문화연구회 정명겸 이사, 일본 와세다대 요시하라 마코토 교수 등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차 전문가들이 강단에 올라 중국 천태산과 한중일 고대 차 문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통도사는 창건과 함께 차밭과 관련된 기록이 사적기에 남아있을 정도로 한국 차의 본류이자 종가라며 앞으로도 차 문화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확산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 생명나눔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어 미래 30년을 향한 새 비전을 선포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이웃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장기 기증자를 위해 묵념하며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립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지난 발자취를 담은 30년사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겠다는 새로운 비전도 선포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생명나눔 지난 3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사장 일면대종사는 미래 30년도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고귀한 자비정신을 퍼뜨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생명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일면대종사가 조계종 종정 공로패를 받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후원자들에게는 원로회의 의장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과 신성 씨는 법인 발전 기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좋은 일하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일면 원로위원 대종사님,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원력에 감사드리고 이 시대에 생존하는 실천하는 보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내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생명의 빛과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정토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을 펼치면서 장기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인 환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 1,200여 명에게는 모두 45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자비행은 한결같이 함께해준 회원 25만 명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기꺼이 마음을 내준 8만 2천여 명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발심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비심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BBS 불교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면 대종사님과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눔 30주년 기념식은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됐으며 오는 15일과 19일에는 TV를 통해 재방송됩니다. 생명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온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여정에 나섭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전통사찰 호합사가 산사 문화축제를 열고 시민들에게 가을밤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호합사는 청소년 스포츠단 운영을 비롯해 청년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전법 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호합사를 찾았습니다. 조선개국 당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수도의 안전을 기원하며 창건한 서울 호합사. 최근 약사 열애상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중창불사도 본격화하는 등 좋은 기운이 가득한 호합사들에 청년들의 우렁찬 기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서남권의 전법중심도량 금천구 호합사 경내에서 올해로 6번째 호암산 산사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의자에서 같이 왔어요. 오늘 팔가등을 만들었어요. 이거 점선에 따라 접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올해 축제는 전통문화 체험 등 어린이들이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호합사가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스포츠단을 비롯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라 탁구, 댄스, 태권도 등 각자 갈고 닦은 기량을 부처님의 뜰에서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합사와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불교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동아리 또 체육활동을 통해 호합사를 찾았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사찰을 찾으면서 호합사는 지역 유일의 전통 사찰로서의 포교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 수 있어서 기뻤고 재밌었어요. 체험한 게 재밌었어요. 연꽃 만드는 체험이요. 해마다 축제와 함께 열리는 호합사 숲길 걷기 행사엔 휠체어를 탄 요양원 어르신들이 동참해 주지 현민 스님과 함께 걸으며 도심 산사의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현민 스님의 은사 대원 스님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축사에 이은 산사 음악회에선 인기 가수 김태연, 은가은 씨의 무대와 인도의 전통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선보였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교를 생각하고 또 지역 문화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임을 잘 살아주시길 바라고.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은 호암산에 창건된 호합사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호합사의 불자 또 불교의 중흥을 위해 방송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산사의 무대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서울호합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자체와 불교계 NGO 단체가 협업해 개발도상국을 20년 가까이 돕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 활동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설립한 아동센터. 시엠립 주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한 수원 특례시 대표단이 이곳 센터를 찾았습니다. 수원시는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로터스월드와 함께 현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함께한다는 게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재준 수원시장은 로터스월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만난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요. 돌아가서도 앞으로 20년, 200년을 어떻게 기를까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적한 마을에 세워진 푸넦크라운 수원 중고등학교. 평소 조용했던 이곳이 잔치가 열린 듯 떠들썩합니다. 쌀과 각종 생활용품들이 수북이 쌓였고 새 자전거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국제봉사단체인 행복함이 마련한 선물을 받으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한 선물 소식을 접하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원시와 로터스월드가 20년 가까이 함께한 국제구호 활동은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또 다른 나눔 환류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 오페라의 초기 15년의 역사를 주목하는 뜻깊은 전시가 지난 10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막됐습니다.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1948-1962는 한국 오페라의 여명과 태동이라는 주제로 1948년 첫 오페라 춘희 공연부터 19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전시로 내년 3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첫 오페라인 춘희와 카르멘의 한국 초연 프로그램북과 춘향전 대구 재공연 프로그램북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47여 점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에는 한국 오페라의 여명과 태동이라는 연계 세미나를 열고 일본 쇼와 음악대 아사코 이시다 교수를 초청해 1930에서 1940년대 공연 양상 등 초기 한국 오페라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어제 서울 우이동 솔밭 근린공원에서 홀몸 어르신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각산 도선사 어르신 효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퓨전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주지스님 인사말, 국악가수 권미희, 윤태화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도선사는 어르신들에게 조계종 초심 호계원장이자 안산 보문선언회주 보림스님이 보시한 돋보기 안경 2,000개를 나눠줬고 삼계탕과 떡 등 건강식 꾸러미, 기념품도 선물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체험부스와 탁본뜨기, 소원지 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강북구 사업연합회에서 봄에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 경로잔치를 2번에 거쳐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럼 가을에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을에는 도선사만 신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모시겠다. 신명나는 소리에 맞춰 춤도 추시며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고 흥이 나야 나쁜 기운도 싹 빠져나가고 건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